자식을 알라. 안녕하세요.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우리 아이랑 왜 이렇게 잘 안 맞을까 고민이시라면 오늘 집중하세요. 가족관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상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얘기를 잘 들으면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 최고시죠. 강연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만남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찾아오셨나요? 저희는 1년에 평균 한 2,000건 정도 청소년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근데 만나보면 제가 늘 느끼는 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은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속상해 하는데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그렇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미안하다 한마디에 통곡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 아이와 좀 더 잘 소통하고 친해지는 그런 노하우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셔도 미모엔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술사세요. 잠깐 카메라 끊었을 때 바꾸셨는데 완벽합니다. 제가 더 열정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어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고민 상담하신 거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제일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던 때와 이 아이들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야, 나는 부모님한테 지원도 못 받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갔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이 쉬운 학교 생활을 잘 못해? 성적을 잘 못 올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예의 없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한 교실에 50명, 60명 있었어요. 거기서는요, 좀 못해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애들끼리 친구 맺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한 교실에 아이들이 정말 소수가 있어요. 20몇 명, 많아야 30명이에요. 조금 못하면 너무 티나고, 그리고 학기 초에 친구 사귀기에 실패하면 어디에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다들 조기교육 받고 들어오니까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가 최소 5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짜증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짜증내고 화내는 건 기본으로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상담이 바로 그런 요구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에 좀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그런데 한국 사회가 아직 상담이 일반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랑 사이가 정말 나빠도 상담받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상담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엄마가 아이의 상담가가 돼야 한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가능한 거네요. 저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우리 집 현관문에 또는 냉장고에 가족 상담실 이렇게 팻말을 붙이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아이를 보고 화와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내가 상담자지 한 템포 늦출 수 있고, 아이들도 엄마는 상담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만으로 서로가 한번 웃을 수 있고 한 템포 멈춰서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참 좋은 방법인데요, 그죠? 곳곳에 이렇게 좀 맞습니다. 문패 같은 거 붙여놓고 명함도 하나 파서 이렇게
아이고 잘 오셨어요. 갑자기 막 화내다가 참 정말 의뢰인이시죠? 좋네요. 그래서 딱 이렇게 좀. 네. 그래서 내 아이 방 문 앞에 네. 청소년 상담실 이렇게 붙이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가서 너 아직도 자? 너 아직도 컴퓨터 해? 화내고 싶어도 청소년 상담실 주세요. 그래서, 내 내담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멈추고 이제 네. 간식 먹고 숙제할 때 되지 않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거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오늘 대화가.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아이가 되면 이게 또 말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쁜 아이인데 부모님 눈에 보일 때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가까운 사이인데 말이 예쁘게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뭐 심리학자들도 정말 실패하는 곳이 집이에요.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가로 제일 유명한 분들도 내 자식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가 영원히 살아있거든요. 내가 청소년 때 받지 못한 사랑도 주고 싶고, 내가 청소년 때 부족했던 거 이 아이 좀 채워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강렬할수록 우리는 아이한테 큰 기대를 하게 되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뇌의 비밀을 좀 알면 그걸 멈출 수 있습니다. 나의 잔소리로 내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0%예요. 부모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의 뇌의 행동의 스위치는 불이 확 다 내려갔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아이의 단점을 보고 입을 닫고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장점을 조금이라도 발견했을 때 즉시 칭찬해주면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확 올라갔어요. 이 행동을 하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네, 엄마가 좋아하시네, 다음에 이 행동을 또 해야지 라고 우리 뇌는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저 식구 칭찬하면 팔불출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좋은 건 잘 맞습니다. 식구끼리는 말 안 하게 되는. 네. 보고 하긴 그 식구끼리는 뭘 가르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왜 운전면허 학원 그 원장님 아들이 팔수했대잖아요. 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아니 정말 딱 맞습니다. 8번 떨어지고 결국 포기했대. 운전면허 학원 원장님 아들이. 네, 아이와의 관계를 죽이는 말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네가 그럼 그렇지. 이 말 참 많이 네. 하죠.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맞습니다. 이건 거의 유행어죠. 네. 유행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안 해야 될 말이 단정짓기입니다. 아이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뭔가 실망했을 때 사실은 엄마 마음은 속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내가 자라면서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말로 내가 또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그럼 그렇지. 사실 엄마 마음은 속상하고 네가 다음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사실 대화의 유전자는 3대 유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식에게 하는 말은 사실 내가 내 부모에게 듣고 상처받았던 말인데 이게 본능 속에 있다가 툭툭 내 자녀에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맨날 그렇지. 아유, 이번에는 또 달라지나 했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 이거죠. 드러나 보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예, 이거 걱정하는 말 같죠. 그런데 걱정을 가장한 후벼파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제일 속상해요.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또 밖에서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또 성적 떨어졌을 때, 학원에서 시험 못 봐서 반 레벨 내려갔을 때, 아이가 제일 속상해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더 속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을 가장한 후벼파기를 하는 거죠. 이유나 좀 알자. 이런 거요. 요즘 많이 해보신 톤.
아니요, 저희 상담실에 와서 엄마랑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싸워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 엄마들이 어릴 때 우리가 우리 엄마들한테 들었던 말을 20년, 30년 지났는데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해야 될 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정말 다르게 키울 수 있더라고요. 네. 자, 두 가지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그걸 몰라? 야, 이것도 못해? 아니, 너 그것도 없어? 뭐 이거죠. 네, 무시하기입니다. 네.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네 친구들 다 알아. 근데 너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묻는 건 이것도 엄마가 사실 속상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던데 너는 왜 안 되는지, 엄마가 잘 못 가르친 건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사실 마음은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를 쓰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낮았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후벼파고 이런 언어를 쓸수록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나는 부족한 앤데 이 마음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몰라 이것도 못해 그것도 없어라는 건 뭐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냐는 저게 뭐죠? 그것도 없어. 이거는요. 네. 예. 그걸 몰라. 이것도 못해. 그것도 없어.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그래 엄마 나는 몰라서 못했어. 아니 나는 그 몰라서 대답 못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너는 그 지식도 없어?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네. 지식도 없어. 너는 그런 상식도 없어? 그건 상식이잖아. 근데 아이한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애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보다 키가 크고 몸이 커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아는 상식을 이 아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예. 너무 공감 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6학년 학생들은 정말 보면 저도 모르게 중고등학생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네. 나중에야 얘네들도 아직 애기지, 아직 어리지 하고 제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외모적으로 이제 커지면은 나도 모르게 얘가 아직 어리다는 거를 네.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넷째.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네. 이게 비아냥거리기예요. 비아냥. 네.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 비아냥의 선수이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진심의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노력해서 책상 정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엄마 저 잘했죠? 라고 물으면 그때도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야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다음 주 되면 다시 엉망진창 될 걸 힘 빼서 뭐하러 했어? 이러고 막 웃으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게 농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게 나중에는 나는 칭찬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가 잘해도 엄마는 또 비아냥거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예. 제가 요 4개를 어떻게 정립하게 됐냐면 핀란드는 학부모 교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학부모 교육에서는 뭘 하나 봤더니 아이의 단점을 발견하면 무조건 입을 닫자. 그리고 이 4가지를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눈에 현미경을 꽂고 아이의 칭찬을 발견해라.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단점은 오히려 좀 눈을 닫으면 아이의 장점의 파이가 훨씬 커진다를 계속 강조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핀란드가 그 껌이 발달됐나요? 말하기 잘. 그거 참 좋네요. 휘바. 예. 네. 핀란드 껌 아니에요? 한 템포 쉬어가는 방법으로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 요 좋아요. 그럼 관계를 죽이는 말은 이런데 네. 그럼 관계를 그러면 반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 대안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그랬니?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궁을 했을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입을 닫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이래서 못하겠어 라고 처음에는 아이들도 진심의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첫 번째가 진심의 공감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돼요. 아, 엄마가 몰랐어. 아, 아빠가 그건 몰랐네. 너도 힘들었구나. 그 아이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구나만 붙이면 되거든요. 구나.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아, 화가 나서 그랬구나. 저는 이래서 학교에서 너무 짜증이 났다고요. 아, 그래서 짜증 났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화가 날 일이야? 그게 짜증 낼 일이야? 잘 키우고 싶어서 내 아이에게 반성과 그리고 이 아이가 아, 내가 잘못했군요. 이런 고해성사를 너무 좀 강요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편도체가 짜증내고 화내는 뇌예요. 이 아이들의 편도체가 화내고 짜증낼 때 그랬구나 한 번만 공감해주면 갑자기 그 수치가 아주 낮아졌어요. 그래서 공감받은 뇌는 정말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지나쳤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화낼 일이야? 짜증낼 일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화나고 짜증날 일이에요. 반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미 저런 말을 많이 사용해서 관계가 죽어버린 분들에게도 좀 희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나를 공감해주지도 않고 진짜 이해해주지도 않는데 말은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거기서 아이들은 정말 더 속상해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미안해, 고마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네 마음 잘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애들은 상담실에 와서도 나는 세상에서 엄마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막 엄마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던 아이들도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노력해볼게 라고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이 울어요. 예, 마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너무 예의 없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아이들은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미안해, 고마워를 좀 많이 찾아주시고 평소에 많이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그게 참 아주 정확한 포인트네요. 뭔가 좀 회복해 보려고 할 때 아빠가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네. 그죠? 네. 그건 아주 뭐 그냥 건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히려 예. 아까 이렇게 한 거 네. 미안해. 네. 그런데 네가 또 그걸 또 받아주니 고맙네. 아, 네? 듣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전 뭐 항상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생활화돼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대화가 이게 오고 가는 사이에서 가능한 건데 네. 완전 드라마 같은데 보면 완전히 아예 닫힌 집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절된 집. 네. 이 집들을 어떻게 뭐 맞아요. 개선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서 또 아이 방에서 안방으로 불러서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전두엽이 여기 있는데요. 전두엽 좌측, 요 왼쪽 이마 위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의 기능이 감정 조율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여기서 세로토닌이 잘 나오면 감정 조율도 잘 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공부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햇빛 받으면서 걸을 때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갈등이 있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 있는 시간에 걸으면서 대화하면 싸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면 갈등과 싸움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좀 갈등이 있다. 나가자. 운동화 신어. 나가자. 걷자. 걸으면서 야, 아빠가 진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네 마음이 뭔지 말하면 아빠가 20분 동안 들을게. 20분 동안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완충되거든요. 20분 동안 걸을게. 이 아이의 뇌에서는 계속 세로토닌이 나오는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아빠한테
좀 더 마음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걸은 아빠도 세로토닌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훈계하지 않고 좀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대화하자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 조명으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햇빛. 그리고 자연광으로만. 오전 햇빛이 가장 좋아서요. 아, 아침 10시 이전 햇빛에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오. 그래서 아이가 등교할 때 좀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시는 거 아주 좋고요. 또 주말에 오전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아파트 한 바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사춘기가 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아이가 좀 폭력적이거나 엄마에게 하지 않는 뭐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그렇게 변화가 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변화됐을 때 그걸 다시 돌려놓는 네.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환경 부장님은 네. 사춘기 시절 돌이켜 보시면 어땠어요? 부모님과 사이가?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너무 모범생이라 저는 이렇게 끌어오르면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아. 가라앉히고 스스로 조율이 잘 네, 됐어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제 사춘기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감히 그 속된 말로 아수라판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 짜증까지 더할 수가 없었었죠. 네. 우리 환경 부장님은 진짜 정말 대한민국 1%의 건강한 뇌.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나까지 이러면 안 돼. 아이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의 뇌의 비밀을 알아야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환경 부장님은 이랬다는데 넌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뇌는 어떠냐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 아이들의 전두엽, 이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어른이 원하는 기능을 다 하는 데가 전두엽이에요. 계획 잘 세우고 약속 잘 지키고 숙제 잘하고 예의 바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전두엽이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초등학교 4, 5학년 때 1차 완성이 될 뿐이에요. 4, 5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강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모님이 다 말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4, 5학년 되면 키가 나랑 비슷해지니까 어른 된 줄 알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완전히 완성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전두엽이. 15이요. 아직 중2병일 텐데요. 너무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자 24살, 남자 28살입니다. 28살? 네? 진짜요? 그거 얼마 전에 완성됐네.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전두엽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24살, 남자 28살 전까지는 부모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애랑 연애를 한다고 속을 썩여요. 그리고 매일 늦게 일어나고 학교 가기 싫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정말 쟤는 다 컸는데 왜 저럴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4, 5학년 때 제일 말 안 들어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이제 4, 5학년이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지하부터 10층까지 매일 공사판이 24시간 벌어져서 뇌 안에 있는 전선들이 너무나 엉망으로 엉켜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감정 조율도 안 되고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짜증나고 예의 없게 하고 근데 또 금방 후회해요. 예. 그리고 울었다 웃었다 아이들도 힘들어요. 1차 공사판이 벌어진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굉장히 리모델링 하느라 또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감정 조율을 유난히 못한다. 그 전두엽 공사판이 유난히 크게 벌어지는 아이예요. 그럴수록 이 아이한테 큰 소리로 야단치고 아까 하지 말라는 4가지를 계속하면 이 뇌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그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만 바꿔도 이 아이의 전두엽에 일어나는 공사판이 좀 더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사춘기 부작용 중에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경우도
좋게 많습니다.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아이들의 폭력성이 좀 더 심해져서 엄마한테 욕하고 그리고 밀치고 이런 폭력성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최대한 그걸 또 숨기고 싶은 거죠. 남편한테도 숨기고 싶고. 근데 이제 남편이 알게 돼도 우리 둘이 좀 숨겨보자. 이런 경우인데 사실 그건 좀 과잉 행동 장애이자 감정을 지나치게 조율하지 못하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폭력적인 걸 너무 자제를 못한다면 약물 치료도 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상담 치료도 좀 병행해 주면 이 아이의 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심하고 감정 조율을 지나치게 못한다. 그 경우는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아질 수 아주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이 폭발하는 것들을 조율하지 못하는 저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폭발적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전두엽이 막 변화되는 그 4, 5학년 때부터 사춘기 시절에 그걸 도움을 못 줘서 그 성향이 굳어진 것이거든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막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혹시 약물이 오히려 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이제 용어도 바뀐 것이 누구나 좀 힘들 때는 가서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약이다. 요즘은 후유증도 정말 적고요. 또 나한테 맞는 약을 잘 찾아내면 아주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잠시 감기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아이한테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요즘 약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네.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그 어머님께서 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왜 자식에게 제대로 칭찬하는 거, 아까도 왜 팔불출에 해당되는 그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칭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네, 요즘 아이들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이거 세대 차이이기도 한데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 제대로. 돌려 말하고 비꼬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칭찬하고 확실하게 부탁하고 야단이 아니라 너 또 양말을 그렇게 해놨어. 언제 제대로 할 거야. 엄마 속이 뒤집어진다가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아들 오늘은 엄마가 해줄게. 근데 다음부터는 엄마가 벌금 받을 거야. 요렇게 펴서 넣어주면 엄마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 뇌에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가요. 부탁받을 때. 그런데 누가 비꼬거나 야단치고 잔소리할 때는 하려고 했던 행동도 스위치에 불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오히려 부탁하는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에게 잘 공감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돌려서 하지 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맞습니다. 역시 1%의 뇌는 다릅니다. 요점 정리의 왕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사실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어서 한참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참 잘 따라준 착한 아이인데 슬슬 이제 느낌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전두엽의 공사판이 벌어질 시기여서 지금 아빠가 그 아이랑 대화를 잘 해주면 정말 놀라운 아이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나중에 꼭 여쭤봐야지 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게 제가 딱 4학년 학생들 가르쳤었거든요. 이 아이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치 내 자식처럼 부글부글 막 끓어요. 잘 키우고 싶어서. 네, 너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뭔가 행동을 할 때 이게 제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거슬려서 참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단점 중에서. 그래서
가능한 이제 교사였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듯이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계속 그냥 이 정도 단점은 그냥 눈 감아줬어야 했나? 근데 사실 나는 그게 매번 너무 불편하니까 네. 말을 꼭 했어야 했나? 네. 이게 저 혼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눈 감아줘야 되는지, 네. 부모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그냥 계속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좀 구분이 안 가거든요. 1대1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내가 꼭 말해야겠어 라는 게 떠올랐다면 오늘 장점의 현미경을 꽂고 이 아이를 관찰하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칭찬할 거 하나 해주고 한 템포 쉬었다가 그런데 엄마 부탁 하나 해도 돼?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1대1의 비율을 맞춘다 생각하면 나도 미안함이 덜하고 아이도 칭찬받은 뇌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수락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야,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하겠네. 칭찬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해. 네, 맞습니다. 스위치 올려놓고 이제 뭐라고 해야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내려놓고 올리는 건 네. 어렵잖아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근데 글씨 잘 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머, 맞습니다. 글씨 왜 이렇게 잘 써, 우리 애. 그렇죠. 세상에. 근데, 요건 요렇게 하는 건 어떨까? 맞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어주는 거. 네. 우리 한경 부장님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빠가 너무 대한민국 엘리트의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나는 아빠처럼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아이들 마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줄 때 예. 이런 칭찬이 좋아요. 와, 아빠는 네 나이 때 이거 못했어. 근데 너는 아빠가 못한 이걸 하는구나. 난 너처럼 어른들한테 예쁘게 인사 못했어. 이거 위대한 거야. 네,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발견해서 아빠는 네 나이 때 못했어. 근데 정말 너 잘한다. 야, 아빠가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면 내가 아빠보다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 아이는 아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진짜 오늘 좋은 말. 제가 진짜 칭찬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 얘기를 못했네요. 단 한 번도.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제가 못한 게 없었거든요. 네. 정말 재수 없으시죠? 야, 근데 오늘 드디어 발견했네. 아, 애가 이렇게 어쩐지 좀 리액션이 약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네. 와, 야, 아빠도 못했는데 너는 이걸 해내는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대단하다. 네. 이걸 해줘야겠네. 저도 아빠가 명문대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삼남매가 항상 주눅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빠보다 좋은 대학은 못 갈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야, 아빠는 네 나이 때 이거 못했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이거 너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보다 공부 못해도 기가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 아버님 칭찬 많이 하시고 어머님은 아까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이거 이 말씀 편집을. 무슨 편집을 해요? 이거 뭐 그대로 나가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네.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저랑 같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69세부터 변하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평생 칭찬을 안 해줘요? 엄마는 왜 평생 나를 야단쳐요? 제가 40살에 울면서 막 엄마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날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아이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제 엄마가 70 넘었지만 한번 해볼게. 그날부터 엄마가 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1일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변하면 내 자식을 완전 다른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제가 40살부터 칭찬해 주셨어요. 제 자존감이 많이 컸어요. 근데 내 아이가 지금 10살인가요? 내 아이가 11살인가요? 진짜 축하해요. 이 아이는 위대하게 클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오늘부터 변하면. 네. 감동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리액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잘 안 하니까 못 받아들였나 봐요. 애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가끔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영혼이 없다. 그냥 당근을 주는 느낌이다.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진심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사랑에 남바라는 그 말 속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할 때 잘 듣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얘기 좀 꺼내면 부모님들은 자꾸 강의를 하세요. 한마디 하면 부모님이 2마디, 3마디 이때다 하고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아이의 상담자다 생각하시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첫 말은 무조건 그랬구나 공감한 다음에 그런데 요거는 조금만 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들어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답은 아이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를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문제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는데 잘 안 돼서 아이들은 다 괴로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치면 내가 나를 포기하게 돼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기로. 그 대신에 미안해, 고마워. 아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또 분위기가 누구나 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땐 사랑한다고. 맞습니다. 남발하지 않겠다. 네. 영혼 없이 소울리스 사랑에 이제 금지.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